자, 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태는 알바이트 태, 이중 림태라고 하는 태인데요. 이제 림이 두 개죠. 그죠? 두 개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렇게 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적어도 두 가지는 되겠죠. 먼저 이제 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요게 예전에 그 윤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씨가 요 아르바이트테를 쓰고 나온 것을 봤어요. 사실 이게 뭐 많이 쓰여지는 태는 아닌데 사실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적인 부분을 만족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연예인이 써서 그런지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윤여정 씨도 이제 그 멀리 보는 시력 그리고 지금 선글라스 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렌즈 두 매를 이렇게 뭐 그 시력 보정용 그리고 선글라스용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쓰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착용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의 태도 있고요. 이 아르바이트 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뭐 원형 안경 렌즈 위에다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렌즈를 이렇게 덮어서 썼다가 또 이제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제껴 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선글라스랑 원거리에 있는 비정시를 교정하는 시력 보정용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형태를 단식의 아르바이트테라고 합니다. 단식 형태. 요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요것도 렌즈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안쪽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제 렌즈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복식 형태의 아르바이트테입니다. 보통 요런 형태는 이제 멀리 보는 시력도 나쁜데 노안이 왔다 했었을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요 안쪽에다가 렌즈를 하나 더 걸어가지고 쓰는 요런 식의 이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용성이 강조된 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때는 이런 형태 접혀지죠. 그죠? 폴딩 테라고 하는 접는 텐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접는 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휴대성이 좋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이제 폴딩 테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 돋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뭐 휴대성은 굉장히 좋지만 이걸 갖다가 접은 걸 갖다 펼쳐가지고 썼었을 때는 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뭐 노안이 와서 가까운 곳을 볼 때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경우는 오랫동안 쓰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늘상 써야 하는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편해서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이런 디자인의 안경테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했었을 때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뭐 찾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휴대성을 강조한 폴딩테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신 태가 걸림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태인데요. 요런 형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요런 렌즈를 보통은 덮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덮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도 써야 되지만, 이제 어떤 선글라스를 써야 될 때, 선글라스 렌즈를 또 도수가 있는 렌즈를 교체를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또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썼다 벗었다 하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편하게 시력 보정용 안경 위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위에다 그냥 덧경으로 탁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렌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용으로 착색 렌즈도 있고 뭐 편광 렌즈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1.75 이렇게 적혀 있죠. 예상하신 것처럼 요거는 애드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안이 왔었을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이제 에디션, 애드 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멀리 보는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멀리 보는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필요한 애드 값만큼을 안쪽에다가 탁 끼워서 쓰는 거야. 요걸 갖다가 안쪽에. 그러면은 가까운 곳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쓸 땐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걸림테랑 아까 알바이트테랑 사실은 용도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앞에 살펴봤었던 알바이트테는 테 자체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 이 걸림테는 따로 어떤 다리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렌즈만 앞이나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 쓰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글 형태입니다. 뭐 고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왼쪽 편의 고글은 뭐 라이더가 이제 쓰게 되는 고글이죠. 뭐 바람막이 그리고 선글라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런 식으로 착용하게 되는 고글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글의 형태라고 하면 뭐 스키라든지 이런 스포츠형의 고글들을 이제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고글도 있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함께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용 안경으로 썼었던 고글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고글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다 이렇게 막아주니까 특히 이제 뭐 산업 보안용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한다, 뭐 용접을 한다, 뭐 이럴 때에도 보호용으로 이제 고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력 보정 용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 형태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렌즈를 고정하는 부분, 다리 부분도 조금 이제 다리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이제 흔한 형태가 지금 보고 계신 반걸개 형태죠. 이렇게 꺾여지는 반걸개 형태가 가장 흔한 형태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고든 다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용 고글에 주로 이용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이 브랜드가 태그 호이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아마 시계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안경테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안경테는 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고글 형태로 쭉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근데 착용했었을 때 보통 이제 요 안경테를 쓰신 분들은 다른 거로 쓰는 게 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당연히 이 고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측두부를 이렇게 감싸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부에 사용되는 이 재질 자체가 탄력성이라든지 보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변형도 없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은 스포츠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얇게 해서 그냥 일반 시력 보정용 안경으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성이 많거나 혹은 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이 측두부가 긴 분이 계세요. 이 옆부분이 긴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 반걸개 그 템플 랭스 가지고는 이제 커버가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런 이제 반걸개 형태보다는 고든 다리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형태를 케이블 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케이블 다리. 이렇게 끼워서 쓰는 형태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고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쓰고 벗기가 조금 이제
상가로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쓰고 나서는 고정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다리 형태로 선택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즈 삽입부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상 어, 안경 디자인이 크게 이 디자인들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조그만한 차이에도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렌즈 삽입 모양은 이 얼굴 형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가셔서도 임상에 가셔서도 뭐 이제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임상에서 실제 이렇게 좀 보고 얼굴 형태라든지 뭐 얼굴 피부 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렌즈 모양뿐만이 아니라 안경테 컬러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이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렌즈 모양이 가장 이제 이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너무 도드라진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갖고 선택을 할 때 좀 이제 신경 써서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을 법한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 렌즈 삽입부 모양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이 있는데요. 원형 뭐 둥근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자이언티죠. 가수 자이언티인데 이분도 굉장히 그 안경 매니아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안경테를 많이 쓰던데, 네, 뭐 잘 어울리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길거든요. 하관이 얇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를 위쪽으로 주기 위해서 동그란 안경테를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보스톤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스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좀 클래식하면서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지적이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요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갸름한 형이 좀 잘 어울리겠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웰링톤이랑 보스톤이랑 약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웰링톤은 아래쪽이 좀 각이 더 있고 보스톤은 아래쪽이 좀 둥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퀘어 각진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 각진 형태 같은 경우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사실 이분 말고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가수 조영남 씨죠. 이분이 쓰고 나오는 안경테를 보면은 전부 다 검정색 스퀘어형이에요. 검정색 스퀘어형인데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데 굉장히 뭐 이분도 안경 매니아신지 안경테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얼굴이 비교적 크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막 넙대대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근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큰 사이즈의 이런 이제 스퀘어형을 쓰니까 오히려 더 이제 포인트가 돼서 얼굴형도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조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적인 느낌도 있고 실제적으로 안경테를 고를 때 둥근 안경테는 부드러워 보이고 그런 이제 뭐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좀 세련된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느낌에서 약간 각이 있는 것들이 세련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잘 고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벌형은 이제 이런 형태가 오벌형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옆으로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오벌형인데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폭스형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폭스형이 되겠죠. 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그런 형태가 폭스형인데 굉장히
패셔너블한 느낌이 들죠. 저도 이런 안경테를 쓰고 싶은데 너무 안 어울려서 못 쓰는데 약간 사감 선생님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못돼 보이는 인상이 있기도 하고 너무 좀 순해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 이런 테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웰링톤 형태. 요게 바로 웰링톤 형태예요. 옛날에 많이 썼었던 그런 디자인이고 약간은 좀 클래식하고 조금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죠. 그죠? 아까 보스톤형을 떠올려 보시면은 비슷한데 보스톤형은 훨씬 더 여기 아래가 둥근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웰링톤형 같은 경우에는 누진 렌즈를 선택해야 했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그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보다도 이 상하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웰링톤 형태의 안경 그 쉐입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그 렌즈가 가질 수 있는 그 효과를 최대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좋은데 가능하면 이 패드암 이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이제 그 초점 부분에 있어서 피팅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시야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진 렌즈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은 웰링턴 디자인의 패드암이 반드시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형이 있는데 계란형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계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란형은 다른 말로 메가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처음에 사용이 될 때 이제 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너무 눈부시고 이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도 그냥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고 이 렌즈 쉐입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시야 범위 있죠. 그래서 시야 범위를 갖다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지금은 계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상용화가 될 때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 이걸 쓰고 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 신문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슈가 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상용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 에비에이터 비행기 조종사 에비에이터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약간 나비 디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잉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말로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게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다각형 형태죠. 굉장히 유니크하죠. 안경테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한참 이제 둥글고 큰 안경 디자인이 유행을 하다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각형 형태로 조금 변해서 보시면은 약간 조금씩 각이 이렇게 있는 그런 금속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시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좀 많이 쓰고 있는 디자인이고, 앞으로 또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 또 한참 뿔테를 많이 쓰다가 플라스틱테를 많이 쓰다가 금속테로 넘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속테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다시금 이 플라스틱 두꺼운 플라스틱테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행은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패션 리더, 패션을 좀 리더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선택하는 테는 이제 플라스틱 테로 조금 두꺼운 그런 테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렌즈 삽입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맞게끔 얼굴형에 맞게끔 이 렌즈 쉐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도 얼굴 톤
톤과 같이 이게 같이 좀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뭐 피부가 하얘도 창백하게 하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노랗게 좀 하얀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까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피부톤이랑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컬러라든지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잘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안경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안경테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안경테의 기능과 조건 저희 살펴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안경테의 기능 조건 하면은 일단은 광학적 기능을 만족을 해야 될 거고 사용했었을 때 편해야 될 거고 그리고 미적 기능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될 텐데 가볍고 변형이 없어야 된다. 그죠? 착용했었을 때 편하고 그리고 광학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변형도 없어야 될 테고 두 번째 외관이 아름다워야 된다. 당연하죠. 늘 얼굴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된다. 맞고 처방된 안경 렌즈의 광학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다 맞는 말이고 5번 저렴할 것 이거는 어떤 이제 조건은 아니죠. 가능하면은 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겠으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복합 소재. 복합 소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내진 그런 테를 얘기를 합니다. 콤비네이션 테라고 하는데 콤비네이션 테를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테는 어떤 테인가? 지금 보니까 이 위쪽 부분, 상부림 부분, 후드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가 다 금속이네요. 그죠? 요 형태가 콤비네이션 테에서 가장 흔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뭘까요? 요거 서먼트 브로테죠. 서먼트 브로테. 그죠? 그래서 요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테들을 살펴봤었는데 뭐 나이롤테라고 하면은 흔히들 반무테라고 하는 거, 그 테고, 그죠? 림리스 테라고 하면 테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무테, 흔히들 말하는 무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로우라인 테라고 하면은 이제 이 브로우라인 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만 그죠? 아래쪽만 금속이고 모두 다 플라스틱인 테가 브로우라인 테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콤비 브로테는 앞 전면부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금속인 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 테 이제 세 가지 이게 3, 4, 5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명칭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장난이 심한 어린이에게 추천해야 할 안경다리 모양은 활동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고정성이 좋은 케이블 다리 권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경테의 형상, 렌즈 쉐입 형태 보고 이제 이름을 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예, 요거 뭔가요? 조금 전에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었던 누진 렌즈에 가장 적합한 웰링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다음 안경테 중에서 접어서 부피를 작게 할 수 있어서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테. 뭘까요? 요거 슬림 폴드 테죠. 슬림 폴드 테 접어가지고 하는 거. 주로 기성품 돋보기에 많이 나오는 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이롤 테는 반무테, 투포인트 테는 무테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개, 렌즈에 그 구멍이 두 개 뚫린 형태, 그죠? 그리고 알바이트 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보는 시력 보정용과 선글라스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보는 것과 가까운 원근용을 같이 한다든지, 이것이 안경테 자체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테가 알바이트 테였었고,
그죠? 걸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는 비슷한데 걸림대 자체는 다리가 없어요. 그죠? 단순하게 렌즈만 있기 때문에 앞에다 붙여 쓰든지 아니면 안쪽에다가 걸어 쓰든지 하는 태가 걸림대 어태치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볼게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안경테의 앞쪽 또는 뒤쪽에 선글라스용 또는 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경에 덧붙여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알바이트 텐지 아니면은 어타치먼트 걸림 텐지 조금 이제 아직 모호한데, 다리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다리가 없는 형태로 원형 안경테에 더 씌워서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걸림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9번입니다. 자, 안경테 계측법, 저희가 안경테를 계측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안경테의 계측 방법으로 규정된 계측법,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 독일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박싱 시스템 되겠습니다.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는 지금 요게 박싱 시스템으로 계측한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표기법.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리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우선 여기 앞에 있는 58은 아이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아이 사이즈. 그리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20은 브리치 사이즈. 그리고 145는 다리 길이 템플 랭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잘 옳게 하지 않은 거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1번 박싱 시스템을 이용한 표기법이다. 맞고요. 그죠? 이건 박싱 시스템이니까. 요거 말고 참고로 그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했고요. 상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표기법 다르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옥형 사이즈, I 사이즈는 58mm다. 맞고요. 그 다음에 DBL distance between lenses. 렌즈랑 렌즈 사이 거리, 즉 브릿지 사이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브릿지 사이즈. 20mm 맞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DBC, distance between centers. 센터랑 센터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FPD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ront pupil distance. 똑같이 사용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구할 때 아이 사이즈하고 브릿지 사이즈 두 개 더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58이랑 20이랑 더해서 78mm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길이는 145mm이다. 맞죠? 참고로 다리 길이는 힌지에서부터 다리 쭉 폈었을 때 끝까지 길이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적어준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업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차시에선 전반적으로 안경테가 갖춰야 할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경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 부분 명칭들 살펴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분마다의 어떤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피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패드 암이나 엔드피스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템플에 적혀 있는 계측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박싱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측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